미국 뉴햄퍼스주 이 프라이머리에서 샌더스가 근소한 차로 1위를 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는 부티지지가 근소한 차로 1위를 했고요. 둘이 1등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바이든과 워런이 지금 4, 5위로 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샌더스야말로 미국 사회에서 좌파 파퓰리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 성향에서 확연한 그런 차이를 가져왔어요. 1위를 한 샌더스와 최근에 바이든의 몰락과 더불어서 바이든을 대신한 온건파의 지금 대표주자로 등장한 부티지지. 그런데 저는 부티지지가 미국의 대선 후보로는 결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명목뿐이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미국, 그리고 거기에서 개신교가 갖고 있는 미국 사회의 뿌리가 어마어마한데 동성연애를 넘어서서 동성결혼을 한 부티지지가, 남자 남편이 있는 부티지지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마 블룸버그가 아마 3월 달부터 경선에 참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주는 포기하고 큰 주에서 휩쓸겠다. 그래서 지금 광고비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요. 블룸버그가 등장할 때까지 부티지지가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공화당에 지금 하나마나 당선될 게 뻔한 이 트럼프 후보, 현 대통령은 미국의 우파 파퓰리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지요. 자, 샌더스도 좌파 파퓰리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또 비슷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샌더스는 노동자 문제에 집중을 하고 트럼프는 국경과 이민족에 집중하는 부분이 다르지. 실제로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외부의 전쟁의 개입을 자제해야 된다. 미국 우선주의로 가야 된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의 좌우 파퓰리즘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의 국민당, 이 우파 파퓰리즘이나 프랑스의 극자당, 이건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극우 극자 파퓰리즘은 한 7, 80%는 비슷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자칫 잘못하면 극자 극우 간의 파퓰리즘 대결로 갈 수 있다. 물론 블룸버그나 중도파들이 견제하려고 나설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이 극좌파들의 표와 또 중도나 중도 좌파들의 후보 성향의 표들을 합친 것은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 산술 합계가 과연 결과로 나타날지는 의문이고요. 지금 샌더스가 솔직히 무서울 정도로 한 2, 3만 원 내는 사람을 180명을 확보하고 있어요. 후원비를. 자, 그런데 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미국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 계급, 학력에 따라 판이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이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젊은 세대 저소득층 노조원은 무조건 샌더스, 미국의 고소득 고학력자는 부티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숫자가 누가 많냐는 거죠. 젊은 세대 저소득층 노조원이 훨씬 숫자가 많지요. 그래서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유권자의 80%, 본인 혹은 가족이 노조원이 있는 사람의 30%가 샌더스를 지지했고, 소득이 10만 불 이상 되는 사람은 3분의 1이 부티지지를 선호했다는 겁니다. 자,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면서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가 지난번에도 얼추될 뻔했고 이번에도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미국 사회가 오늘날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에 부딪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 사회의 양극화, 빈곤, 또 저성장이,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실업이 별로 많지 않지만은 미국에서의 일자리 중에 상당수가 아무도 그냥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허접한 일자리들만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 수도 없는 일자리. 그래서 샌더스는 81년에 정계에 들어와서 40년간 무상의료 교육 정책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고 양극화에 지친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30세 미만 유권자 중에 51%가 샌더스를 찍었다는 거예요. 20%가 지금 부티지지의 2.5배를 갖다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의 입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들을 샌더스가 내놓고 있고 그래서 포퓰리스트라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또 샌더스가 후보가 되면 본선에 가서 트럼프한테 이기겠네요. 트럼프는 우파 포퓰리즘을 지향하지만은 그거는 선거용이고 또 실제로 그런 정책을 쓰는 척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자본주의 기득권의 속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후보 때 얼마나 월가를 비판했어요? 근데 그 사이가 쿠슈너가 월가의 유태인 출신이에요. 월가를 지배하는 유태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통해서 말은 세게 하지만은 유태인들 월가를요. 실제로는 트럼프가 뒤로는 그들을 세게 조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말만 세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쏟고 찍는 것이 미국의 유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권자나 한국의 유권자나 다들 거기서 거기에요. 자, 샌더스가 나이가 78세예요. 한국 나이로 80입니다. 심장 수술까지 받았어요. 자, 그런데 뉴햄프셔 경선에서 4년 전에는 60.1%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고작 25.9%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등이 24.4%, 1.5% 앞섰어요. 그러니까 샌더스의 열기가 사실상으로 전성기는 4년 전이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 보면 일정하게 한 35%는 극좌파가 지배하고 있어요.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지지율을 합친 부분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조금 합리적인 좌파였다면, 약간은 합리적인 포퓰리스트였다면 민주당을 장악하고 대선까지 가서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둘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완고하고 고지식한 좌파라는 겁니다. 융통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부티지지는 이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중산층 상류층의 백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근데 부티지지가 잠깐 반짝하는 거지. 여기 동부에서 백인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부에서 잠깐 반짝하는 거지. 저게 이제 딴 데로 큰 주로 가면 힘을 못 쓰고 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에 사람이 없으면 또 무명이었던 에이미 클로버셔라는 상원 여성 의원이 또 뉴햄프셔에서 3등을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에 좀 사는 사람들, 온건파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블룸버그가 뛰어들기 시작하면 아마 곧바로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제가 봤을 때 꺾였고요. 워런은 저는 상당히 워런이 약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워런도 자신의 정책에서 샌더스보다 더 세련되지 못한 좌파라는 부분, 그러니까 워런이 가지고 있는 외양의 하버드 교수 출신이다 뭐 이런 털들은 그럴싸했는데 그 사람의 내면에 지금 미국의 대중들을 잡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기질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아일랜드에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IRA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일랜드 공화국 군대라고 해서 이 테러 단체이던 IRA가 만든 신페인당이
4.5%를 득표해서 집권 여당인 통일 아일랜드당 22.2% 득표했습니다. 공화당 20.9%를 득표했어요. 이 두 개를 누르고 신페인당이 그야말로 3당, 4당, 5당 같은 군소 정당이다가 어떨 때는 형식적으로 이 테러리스트들을 제도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정당이다라고 비춰졌는데, 이 정당이 1920년부터 아일랜드에는 통일 아일랜드 당하고 공화당 두 개가 쭉 양당이 지배해 왔는데 신페인당이 1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기성 양당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유럽 많은 나라에서 기민당, 그러니까 기독교 민주당이 중도 우파, 또 무슨 사회당이나 사민당, 노동당이 중도 좌파를 하는 그런 이 형태가 무너지듯이 아일랜드에서도 선거 한 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페인당이 이번에 내 그런 거는요, 정세하겠다, 주택 임대료 동결하겠다,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을 하겠다. 즉 서포 15조에서 언급했던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걸어서 35세 이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선거의 쟁점이 될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자, 북아일랜드가 지금까지는 영국에 속하니까 원래 이 전통적으로는 아일랜드의 일부였지만 영국 사람들이 그 가톨릭 교도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나중에 그걸 뺐었죠. 그 북아일랜드가 일부에 남아 있는데 벨파스트를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서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 검문소가 없이, 세관이 없이. 근데 영국이 이제 탈퇴해버리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서로 친인척들이 바로 위에 살고 옆집에 살고 이런데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정점이 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정점이 되지 않고 한마디로 국가적 주택 건설을 갖다가 공급을 이야기한 이 신페인당이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파퓰리즘으로 이겨버린 거죠. 정확하게 뭘 원하는가를 던져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의 힐러리 같은 안정되고 캐리어 좋고 화려하고 이런 바이든이 지금 선거 2번을 했는데 2번 다 박살이 초장에 나버린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폭로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게 없다 하더라도 바이든은 이번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4년 전에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 또 돈을 제일 많이 기부받았던 후보가 W. 부시의 동생 잽 부시였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내서 형 당선에도 기여했던, 사실상 형보다 훨씬 똑똑하다라는 잽 부시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패를 까니까 초장의 잽 부시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트럼프 돌풍이 불면서. 그래서 아버지도 대통령했고 형도 대통령했고 동생도 대통령 할 거 아닌가 기대되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자, 남편이 대통령을 했고 자기도 상원은 국무장관을 했던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를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트럼프한테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잽 부시, 바이든, 힐러리를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파퓰리즘이 유행하는 시대에 전통적인 형태의 내가 내다라고 이야기하는 캐리어 좋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발 넓고 돈 많은 사람 많이 알고 언론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이름만 높은 사람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퓰리즘이 정치의 바닥을 뒤집어 버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요. 트럼프도 미국 공화당 내에 화이트 워킹 클래스,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층을 확실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맨날 40% 조금 더 나오고 그 언저리인데 거기에는 뭐 미국의 백인 노동자층이 아주 그냥 공화당에 지지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트럼프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여자 문제가 있든 도덕성이 어떻든 수준이 어떻든 관계없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저 미국의 뉴욕 출신 그리고 상류 부자들보다는 그래도 화끈한 트럼프가 낫다. 트럼프도 부자지만 그들은 트럼프에게는 트럼프가 상류 기득권 부자라는 걸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부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왜? 미국의 부자들은 말이나 이 행동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기족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말하는 걸 보면 거의 잡놈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지 기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포퓰리즘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 척하는 정치인들을 다 배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이 가식과 위선의 틀을 벗는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통령이 될 틀을 갖춘 사람은 이제 대통령이 절대 못 돼요. 그래서 미국의 정통적인 대통령 할 만하다라고 캐리어 좋고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서조차도 국가적 주택 공급을 내세운 사람이 1위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민주당에는 결국은 누가 되겠느냐? 자, 지금 아직 선거는 안 뛰고 있지만은 여론조사에서 블룸버그가 3등에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워런이 14%, 블룸버그가 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3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블룸버그가 힐러리처럼 보이거나 바이든처럼 보이면 안 될 거라고 보고 블룸버그가 만약에 부자고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언론 재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블룸버그가 만약에 트럼프 스타일로 변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블룸버그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블룸버그라는 사람도 저것도 보통이 아니라서 제가 볼 때 지금 대선을 놓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 했는데 굳이 자기 돈 몇천억을 쓰고 하겠다고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블룸버그가 미국 부자의 일상에서 벗어난 파격을 보여준다면 또 저것도 또 모를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좌우간 미국 대선 아일랜드 총선에서 이 파퓰리즘의 지금 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샌더스가 파퓰리즘의 기세를 몰아가는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서로 또 나눠졌고 표도 또 4년 전 같은 열광은 모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샌더스의 저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결국 블룸버그하고 샌더스하고의 양자 대결로 가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